중병조의 단맛, 쓴맛. 오늘은 중국집이 쉽게 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점이 요즘 많이 망합니다. 전국적으로 2018년 기준으로 해서 18만 개가 새로 생기고 16만 개가 문을 닫았는데, 주변에 보면 아시겠지만 중국집은 쉽게 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저는 한 3가지 이유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집은 준비된 창업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준비된 창업이냐? 중국집 창업하는 분은 철가방 배달 사원부터 시작한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에 주방에 들어가서는 주방 보조 역할로 주방장님한테 뭐 꿀밤 맞아가면서 음식 만드는 거 배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눈 감고도 음식을 뚝딱 만들 수 있는 베테랑 요리사가 됩니다. 그리고 월급 받아서 모은 돈으로 내 가게 하나 차릴 여건이 되면 그때 창업을 합니다. 그러려면 보통 20-30년 걸려요. 그렇게 창업을 하면은 우선 좋은 점은 뭐냐? 인건비가 세이브가 되죠. 그렇게 창업했다고 해서 사장 됐다고 해서 뭐 양복 입고 뭐 넥타이 메고 폼 잡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준비된 창업자는 곧 사장이 주방장입니다. 그리고 부인은 카운터를 보죠. 그래서 인건비가 일단은 세이브가 됩니다. 그 다음 또 좋은 점이 뭐냐? 돈으로 음식점 창업한 분들은 대부분 주방장의 장난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음식점에 필요한 식재료를 사입을 할 때 주방장이 그 공급업자하고 짜고 뭐 사바사바 해갖고 이렇게 좀 뒷돈 받아 먹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이 많은데, 중국집은 주방장이고 사장이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집은 배달 영업을 한다는 겁니다. 음식점은 기본적으로 공간 서비스예요. 한정된 홀에 오는 손님을 받아서 장사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배달 영업을 하면은 그 공간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게 됩니다. 요즘은 뭐 모든 업종이 배달 예비 발달해서 배달하지만은 전통적으로는 중국집이 음식 배달의 원조이자 상징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 뭐냐? 의외로 중국집의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서울의 경우만 제가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지금 전체 음식점 수가 몇 개냐? 14만 3,600개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이제 한식당인데, 한식당이 5만 5,600개예요. 그게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 이제 카페, 이제 커피하고 음료 전문점, 이걸 합해서 이제 카페라고 하는데 이게 2만 개예요. 그리고 호프집하고 간이주점, 이게 17,100여 개가 되고, 그 다음 분식집이 16,700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양식, 치킨, 일식, 베이커리, 제과점, 그 순서를 이어가는데, 그럼 중국집은 몇 개냐? 5,200개 불과합니다. 제일 적은 게 패스트푸드점인데 이게 4,588개예요. 그러니까 이 외식 업종이 10개인데 10가지 업종 중에서 중국집은 끝에서 두 번째예요. 숫자 많은 키로 따지면은 중국집은 굉장히 친숙하고 뭐 또 자주 먹고 하니까 식당이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은 이 통계로 보면은 아주 적습니다. 저도 여기 지금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사무실이 있는데, 평소 점심 먹으러 가는, 걸어서 다니는 바운다리 반경에 중국집이 딱 2개밖에 없어요. 장사 잘 됩니다. 가면 늘 줄 서서 기다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이게 세 번째 이유는 음식점 수가 많지 않다. 지난번에 6월 달에 제가 아무나 하는 음식점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인구 대비 음식점 수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가 많으면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중국집이 쉽게 망하지 않는 이유 중에 세 번째는 바로 음식점 수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전에 저를 찾아온 예비 창업자가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패션 사업 하다가 실패한 분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나이 들어서까지도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서 이제 음식점 창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뭐 제가 이제 신문사 편집국장 할 때니까 자문고 하려고 왔는데 이 양반 이야기를 내가 들어보니까 3년 동안 무려 3년 동안 전국에 있는 맛집을 다 찾아다녔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뭐 자문고 하러 왔는데 제가 사실 자문할 게 없더라고요. 이런 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바로 준비된 창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많지 않겠지만은 저는 최소한도 창업하기 전에 한 2, 3년 동안은 그래도 뭐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보고 또 주변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 음식점 창업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마치 주식 투자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 투자해서 망한 사람들이 많은데 주식 투자해서 망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누가 이거 간다, 이 종목 간다 하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들컹 사요. 그건 다 망합니다. 음식점 장사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시 주변에 음식점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이나 본인이 그런 분이 있으면은 주식 투자하듯이 하지 말고 부동산 투자하듯이 음식점을 창업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투자할 때는 아파트를 하나 사거나 땅을 하나 살 때는 엄청 따져요. 아파트 사면은 아파트 뭐 사지 않고 전세 들어갈 때도 화장실에도 몇 번 가보고 뭐 수도는 제대로 되나 뭐 하수구는 제대로 빠지나 꼼꼼하게 따지고 투자를 하면서 주식 투자할 때는 그냥 남이 좋다면 삽니까? 음식점 투자도 그래서 주식 투자하듯이 하지 말고 부동산 투자하듯이 정말 신중하게 꼼꼼히 따져보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